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순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2026년 양회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이나가 시작한 이래로 양회에 대해서 몇 번째 다뤄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다 보니까 그래도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 그리고 관전 포인트 등을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중국 증시에서 좀 핫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양회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 하면 우선은 테크보다는 시크리컬 장세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철강이나 석탄,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의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동 불안 이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를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또 제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조금씩 줄어든 가운데 그래도 수요 증가 사이클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런 시크리컬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도 몇 년 동안 중국 언론들을 계속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주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은 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도 우선 몇 년 동안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또 단기간에 그런 이런 정책의 힘과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급등하는 현상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저런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 증시의 분위기를 지금 중국에서도 같이 만끽하려고 중한 반도체 ETF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춘절 연휴에 있었던 휴머노이드 갈라쇼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서든 유튜브에서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니트리의 로봇들이 나와서 쿵푸를 막 하는 모습. 작년에 이제 이런 거 돌리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올해는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노에틱스나 갈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자기네들의 이제 기술력과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 거죠. 그래서 우선 대중들에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친근감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또 기업단에서는 우리의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잘 할 거니까 많이 투자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춘절 연휴에 휴머노이드 갈라쇼가 끝나고 나서 노에틱스나 갈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휴머노이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집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지금 중국의 관심과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현란한 기술을 보여줬고 올해도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휴머노이드가 실제 산업에 투입되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로봇 산업의 아이폰 모멘트가 도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런 투자받은 기업들이 이제 바탕으로 유니트리가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니트리, 지위안, 갈봇 같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 본토 시장 특히나 과창판에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는 점도 시장의 좀 분위기를 더 업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중국판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업그레이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점이고요. 즈프,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미니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언어 모델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경쟁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바는 딥시크 FE4가 어쨌든 신모델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올 건데 라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 중국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들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2026년에 그래도 이제 3월 되자마자 시작되는 양회도 짚어보셔야겠죠. 저희가 또 중국의 양회라고 이제 딱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국을 경기 부양하기 위해 이제 개최되는 정치 이벤트. 근데 경기 부양도 맞긴 하지만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가를 전체적으로 막 부양시키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뭐 아니면 국가가 하려는 경제 방향성에 또 힘을 실어주는 확정적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양회라는 거는 회의가 2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4일에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먼저 열리고 3월 5일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라고 하는 전인대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우선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 전국 인민대표 대회입니다. 우선 최고 입법 기관이고 실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정치 협상회의, 정협에서는 우선 자문을 하고 뭐 입법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문하고 뭐 산업 키워드를 좀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좀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실제로 집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입법을 시키는 게 전인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뭐 2026년의 GDP 경제 목표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재정 적자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인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핵심 정책 중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들을 집중하면 좋을 것인가로 좀 추려봤을 때, 저는 올해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테크나 전략 산업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내수 중심 성장을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내수 중심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소비 확대, 뭐 소비 촉진 그냥 이렇게 바로 직결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중국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내수라는 거를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이제 확장시키는,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요만 자극하는 방식에서 벗어났고, 최근에는 이제 반내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악성 경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공급 측 개혁, 뭐 이런 과잉 경쟁, 과잉 생산을 좀 줄이고, 그리고 생산 제한, 뭐 새로운 생산 양을 좀 너무 늘리는 것을 좀 제한을 두자, 이런 식으로 공급 구조까지도 같이 수요와 공급 구조로 같이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AI 제조, 그리고 스마트 소비재, 고품질 브랜드 육성 같은 산업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산업 정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 정책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거죠. 우선 시장에서는 소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키울 것인지, 내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좀 5개년 단위 로드맵이 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 기대보다 강하게 부양 기조가 나올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쓸 때가 필요한 데는 뭐 국가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해서 뭐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채 발행된 게 소비나 신형 인프라 중심으로 좀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형 인프라는 전력망이나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아니면 소비 쪽에서는 서비스 소비, 이런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할 건데, 우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증시에서 위안화 강세라든지, 그리고 미중 금리 차가 그래도 축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나 기준금리나 뭐 지준율이나 여력이 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필요할 때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요 단어는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최근 2년간 강조되어 온 명확한 정책 키워드가 있죠.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생산을 하지만 많이 그냥 막 냅다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품질, 품질을 높여서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리고 뭐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을 하자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어쨌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초 5개년 계획의 첫 시작 국면에서 이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강조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휴머노이드, 반도체, 첨단 제조가 계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금융 지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스타트업들도 IPO 할 수 있게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많이 시장을 열어줬고 그리고 R&D 계속 밀어주고 있고 혁신 클러스터 확대,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도 유지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중국 증시가 좀 AI로 뜨거웠는데 2025년은 AI 원년이었다면 2026년은 그 AI의 산업화와 상업화 이런 부분들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6년 양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우선은 전체적인 경기 부양 이런 거는 기대를 좀 접자. 하지만 그 경기 부양을 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한 핀셋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핀셋 정책, 핀셋으로 뽑아놓은 데에 자금을 투입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를 위해서 산업과 소비 구조를 바꾸고 전환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계속 내수 확대를 하는 목표가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시크리컬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긴 하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책과 자금이 집중되는 AI나 반도체 그리고 공급측 개혁 관련 이슈까지 그리고 15차 5개년 기획의 첫 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런 이제 자금이 집중되는 쪽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